2026년부터 천둥매로 명명된 KF-21은 5세대 플랫폼으로의 눈부신 진화를 준비하며 대한민국이 이 미래 공군의 주력 기체에 얼마나 진지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이 공동 개발 사업에 1조 원 분담금을 삭감하며 거대한 오만함을 내보였던 제국 자카르타는 자신들이 꿈꾸던 차세대 전투기 확보의 길목에서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놓쳐버린 대한민국의 천둥매는 이제 5세대 플랫폼 개발 일정이 더욱 앞당겨지면서 만약 자카르타가 약속대로 분담금을 지불했다면 48대 기체를 도입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동남아시아의 생산 수출 거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뼈아픈 후회만을 남겼습니다. 자카르타의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11월 10일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자카르타의 노력이 난관에 부딪히자 대안을 제시한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현대적인 방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세대 기체 보유가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이 기댈 곳은 튀르키예의 흥룡 KO-1 전투기 48대 인수 합의였으나 이 기체는 여전히 튀르키예 우주 산업에서 개발 중이며 실전 배치될 수 있는 항공기로는 구현되지 않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흥룡의 엔진이 여전히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며 튀르키예 자체 제작 엔진은 개발 및 생산에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튀르키예는 이미 미국산 엔진으로 시제기를 제작해 시험 비행까지 마쳤지만 미국의 수출 허가가 좌절되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했지만 현 시점에서 튀르키예 방산 역량으로는 엔진 개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카르타가 이러한 난국을 인식하고 꺼내든 대안은 프랑스의 가즈푸른 창 라팔 F5였습니다. 이미 4세대 버전인 F4 42대를 구매했으니 슈퍼 라팔이라고 불리는 개발 중인 F5를 추가 구매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42대 라팔 구매 계약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라팔은 대당 약 1억 9천 미 85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판매되었는데 이는 대당 6,500만 달러인 천둥매 가격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격차는 자카르타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천둥매를 매력적인 대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실제로 FA-50 경전투기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천둥매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둥매는 라팔과 비견되는 4.5세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유지보수와 부품 교체 비용은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엄청난 비용을 유혹하면서도 핵심 기술 이전은 일절 허용하지 않을 것이 명확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을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판매했지만 미국 F-35 수준의 강력한 폐쇄성을 유지하며 전략 무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 업데이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프트웨어 코드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체 무장 통합도 차단됩니다. 기존 미사일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프랑스산 미사일만을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독점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천둥매의 4대 핵심 기술은 보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외의 기술은 이전하고 현지 생산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카르타는 대한민국의 손을 잡고 자국의 항공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고 그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11월 8일 프라보 대통령이 천둥매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과의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9월 프라보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APEC 정상회담 후 프라보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국빈 방문을 준비하겠다고 갑작스레 답한 것입니다. 이는 자카르타가 북한과 방위 기술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한민국이 공동 개발 사업에서 자카르타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분석됩니다. 자카르타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상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대한민국 방사청은 방위 협력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즉시 검토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동안 미적거리던 자카르타가 대한민국의 진짜 배제 위협을 감지하자 대통령이 서둘러 움직인 것입니다. 자카르타의 초비상이 걸린 또 하나의 거대한 이유는 바로 필리핀, 섬나라 마닐라가 천둥매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들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HI
마닐라 공군에 블록 1 12대를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마닐라가 기술 이전을 포함한 지역 고객에게 상당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마닐라의 천둥매 구매 시도에 중국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 입장에서 천둥매가 마닐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위협으로 여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자카르타는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산 B룡 J-10 도입을 환영하며 구매를 결정했다가 보류했는데 중국산 전투기는 상호 운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기만적인 꼼수였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기종은 신형 J-10C가 아니라 이미 일부 부품과 시스템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는 초기 양산 모델인 중고기종 J-10B였습니다. 대한민국 뒤통수를 치려 했던 자카르타가 중국산 전투기를 사려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자카르타가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지역적 위상을 섬나라 마닐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마닐라는 올해 F-16후 전투기 20대를 미국에 신청했지만 대당 4억 달러라는 바가지 가격의 교섭을 중단했으며 극강의 가성비를 갖춘 천둥매에 눈을 돌렸습니다. 마닐라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천둥매를 도입하는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하자 자카르타에서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팔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북한, 중국과 밀착하는 자카르타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파트너십만 유지할지 판단하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에서 나온 헛소리였습니다. 마닐라는 천둥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3,000톤급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자카르타를 떠나 마닐라와 굳건히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둥매 개발 속도는 경이롭습니다. 정부는 이미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블록 1의 일정을 당초보다 1년 반 앞당겼으며 개발 및 양산 사업 예산을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한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에 총 86억 원, 스텔스 기술에 630억 원이 투자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개발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는 마닐라에서는 한국산 천둥매와 잠수함 도입 소식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 마닐라 네티즌은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낸 유동 전투를 언급하며 유동 전투를 기억하라. 한국과 필리핀의 파트너십은 강력하다고 외쳤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천둥매를 날아다니는 짐승에 비유하며 랩터와 비슷해 보인다고 극찬했습니다. 마닐라가 해외 국가 중 최초로 천둥매 12대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6년 초에 첫 전투기가 도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천둥매는 중국 공군의 제2코시과 제35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마닐라의 트위터에서는 이미 양산 체제가 구축된 KA가 신속한 납품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카르타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마닐라가 천둥매를 구매하면 이웃나라 자카르타의 F-16 바이퍼 인기가 더욱 추락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둥매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국이 태국이나 마닐라에 비싼 값에 팔려던 F-16 바이퍼의 잠재적 판매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궁지에 몰린 자카르타는 최근 가장 어이없는 시도를 포착하게 했습니다. 자카르타 매체는 11월 11일 천둥매에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 무기인 천궁 미사일, 현무 5소 미사일 3을 장착할 경우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 푸제남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자카르타는 중국 항모로부터 북나투나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거리 600km에서 최대 5,000km,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이 청웅 미사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도입하려는 러시아산 브라모스 미사일, 마하 3, 사거리 290km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전략 무기인 천궁 미사일을 심지어 분담금조차 떼먹으려 했던 신뢰할 수 없는 자카르타에게 쉽게 수출할 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은밀하게 천궁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천둥매를 도입하며 미사일까지 얻어냈으니 자신들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자카르타가 천둥매 대신 선택했던 튀르키예의 흑룡 프로젝트는 결국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진동, 공력 불안정 문제, 내부 무장창 미완성 등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의 천둥매만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현실을 자카르타가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 채널 트위터에서는 튀르키의 흥룡 프로젝트 경영진에게 최소 1000회 비행을 달성하여 기본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비교를 시도하지 말라 는 메시지를 전하며 검증되지 않은 컨셉을 완제품처럼 마케팅하는 행위를 투자 사기낚기로 규정했습니다. 튀르키의 광신적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극동 지역의 수천 개 무기 중 하나인 천둥매 프로토타입 플랫폼을 이용해 애국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천둥매를 향한 전문가들의 극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에서 F-16과 슈퍼호넷을 조종했던 한 전투기 전문가는 아덱스에서 공개된 천둥매를 두고 정말로 멋진 비행기로 고치라며 마하 1.8의 속도와 가이수지 선회 능력을 갖춘 매우 유능한 기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천둥매가 F-22와 닮았지만 추력 편향 노즐이 없어 기동성은 F-35와 유사할 것이며 현대 비행적 컴퓨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한 트위터에서는 미확인된 사실이지만 APC에서 김현수 대통령이 심한쿠 대통령에게 KF-21 개발 분담금 먹튀한 거 내놓아라 라고 면전에서 경고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과장일지라도 최근 북한 및 중국과 밀착하는 자카르타의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이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대한민국이 자카르타를 버리고 천둥매를 독자 프로젝트로 생산하여 각국에 수출할 것이며 곧 전투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가 제거될 것이라고 냉정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격동적인 국제 방산 시장의 뒷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혹은 천둥매가 F-35와 어떻게 진정한 경쟁을 펼칠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